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아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제 강의는 바로 Essential Guide to Geometry, 개정판에 대한 저자 직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Geometry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내용과 특징, 그리고 한국 교과 과정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내용은 우리나라 수학에서, 국내 수학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배우는 내용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아울러서 공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국내 수학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들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학에서는 어떠한 개념들에 대한 성질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까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자, 미국 교과 과정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이러한 개념들이 성립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왜 그런 것이 설명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왜 그런 것들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과 이제 중등교과라고 하죠. 미국 중등교과 선생님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저희 이제 국내 수학과 달리 여기선 바로 로직에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퀀티파이어와 같은 이렇게 수학과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공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P implies Q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biconditional statement와 conditional statement,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우 명제, 뭐 이런 명제들에 관련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수학을 공부를 했다가 미국 수학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부분에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특히 이제 미국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해외 유학을 간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니 얘는 선행을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틀리지? 혹은 이제 점수가 안 나오지? 라고 해보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난 분명히 정답을 제대로 적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점수를 깎아. 선생님이 날 싫어하나 봐. 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justification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완벽하게 서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강의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강 대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강 대상으로는 첫 번째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지오메트리를 수강 예정하기로 한 학생들 혹은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데 와, 지오메트리가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8학년, 9학년 학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이미 프리-알지브라부터 시작을 해서 알지브라 1까지 한번 공부를 해본 친구들. 아니, 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 선생님하고 결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을까? 아, 웰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학년에 사실 크게 좌우받진 않지만 대부분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한번 해보니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들 6학년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7학년, 8학년, 9학년들은 거의 대부분 소화를 합니다. 특히 7학년들도 약간 어려워하지만 소화가 되는 부분 8학년, 9학년들은 100% 소화를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학습을 했지만 알지브라 1까지 수강을 끝내본 친구들 그리고 뭐 AMC 8과 같은 그런 교과 이제 외의 내용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곳에서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온다. 지오메트리 부분을 하나도 정리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SAT에 나오는 지오메트리가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친구들. 아니 뭐 트리그노메트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무슨 아크 메저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센트럴 앵글 메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들에 너무 헷갈리는 친구들 이 강의로 한 방에 마무리를 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경우긴 한데 IB 학교들 중에서 IB MIP라고 해서 이렇게 미디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학교들 중에 지오메트리를 약간 핑퐁식으로 이렇게 건너뛰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건너뛴다 했을 때 전부를 다 커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뭔가 일관성 있게 하나의 흐름을 쫙 타서 A부터 C까지 쭉 가는 느낌이 아니라 오늘은 이거 했다가 그 다음 시간엔 다른 거 했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주제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아이가 좀 지오메트리가 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다. 좀 총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 개정판 교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정판을 내기 전에는 교재는 약간 좀 얇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약간 좀 한 10% 부족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대거 많이 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미국 교과 과정 중에서 핵심 개념들을 가장 요약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
플러스 디지털 SAT 지오메트리를 단 한 번에 한 권의 교재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교재. 이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재를 집필을 했고요. 좀 개정을 했고 친구들하고 확인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현장 강의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하고 확인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적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교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교재의 특징은 이미 수년간 검증된 교재를 이 밑바탕으로 또 조금 더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제 교재 중에 지오메트리는 계속해서 팔렸던 교재지만 이 교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완벽하게 새로운 친구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진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 개념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제가 반드시 서술을 해놨고 베이직 개념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아림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 막 이렇게 중난이도, 중간 난이도, 상난이도로 올라가나? 아닙니다. 완전 시작부터 노베이스 환영합니다. 누구 나오세요? 베이스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배운 내용을 탄탄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한 겹 한 겹 한 겹 올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스킬 프랙티스를 알gebra 1도 그렇고 알gebra 2도 그렇고 프리칼큘러스도 전부 다 스킬 프랙티스가 있는데 지오메트리만 스킬 프랙티스가 없다라는 그런 평을 들어서 피드백을 통해 이 내용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와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한 2배 정도 문제 양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 이 지오메트리 수학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되는데요 라는 친구들은 당연히 들으면 좋지만 나는 선생님 베이스가 없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 웰컴입니다. 저랑 학습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현장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냐면 첫 번째,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보지 않았다는 친구들 혹은 이제 이런 지오메트리 알gebra 1이 처음이라고 하는 친구들하고 되게 가장 많이 만납니다. 그런 친구들을 제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만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만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좋아서 계속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인강에 담아봤으니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수강할 수 있고 간간히 나오는 그런 재밌는 포인트들 잘 이렇게 학습하셔서 친구들하고 유아림 선생님 수업 들어? 라고 하는 그 메인 포인트를 여러분들끼리 암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충분히 그런 내용들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교과서 수준에서 설명하는 초중반 난이도의 개념 설명에서 중간 그리고 상난이도 그리고 모든 난이도를 아우르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교재 한 권으로 교과서 하나를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디지털 SAT, ACT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다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최근 트렌드까지 모두 담겨 있고요. 저는 이 교재를 가장 이 최근 트렌드를 담으려고 쓴 것은 아니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가장 최근 트렌드까지 모두 담겨져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AMC와 같은 시험에도 대비가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앵글 바이섹터 띠어럼을 활용하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서컴 센터, 올소 센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제가 AMC를 염두에 두면서 설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거는 디지털 SAT에 꼭 나와, 이거는 교과서에 꼭 나와, 혹은 AMC에 꼭 나와 이런 식으로 멘트를 던져드릴 때 반드시 표시를 하시면서 수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인터넷 강의 200% 뽑아가는 그런 꿀팁을 제가 하나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듣기 전에 각 토픽 내용을 한번 예습해보기입니다. 예습해본다는 뜻은 문제를 풀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적혀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읽어봐야 제가 현장 판서에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쉬운 문제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정을 확실하게 적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수강을 하다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 justification을 안 하면 4점 만점 중에 1점밖에 못 받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악의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엄마는 너 수학을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수학을 분명히 공부했는데 나 수학을 못하나? 나 지오메트리 너무 싫은데 막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반드시 수강을 하고 지오메트리를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지오메트리를 듣고 있는데 나는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는 친구들
한 줄기의 빛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과 여러분들이 쓴 그 필기의 정도랑 제가 쓴 필기를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필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 아주 evil teacher는 아니지만 very thorough한 teacher들도 있죠. 선생님들 중에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필기와 여러분들의 필기를 비교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워크스루라는 거는 저와 함께 워크스루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필기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스킬 프랙티스는 혼자서 반드시 풀어보고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과 또다시 반드시 비교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세 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example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드리고 워크스루를 통해서 저랑 함께 풀어보고 스킬 프랙티스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3번 똑같은 개념을 3번 정도 반복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아주 재밌게 흘러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Essential Guide to Geometry 개정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저랑 함께 이 강의의 이 참된 묘미에 딱 빠져서 수학의 묘미에 빠져서 지오메트리의 그 아주 재밌는 이 60강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끝까지 완강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강의네요. 자, 우리 첫 번째 강의는 토픽 1, Basic Elements of Geometry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페이지 12쪽을 한번 보시면서 저랑 하나하나씩 한번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2쪽을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12쪽을 보시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Points, Lines and Planes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먼저 12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어떤 핵심 개념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픽 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Basic Elements of Geometry라고 불리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은 사실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인트라는 친구들은 그럼 어떤 거냐? 정말 말 그대로 점을 의미하는데 이 점의 특징은 닷으로 표현을 하고 이 닷은 랭스도 없고 넓이도 없는 그런 형태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다. 적을 때도 이제 캐피털 레터로 적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인은 뭔가 이렇게 선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한국말로는 선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선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항상 무조건 특징이 curve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스트레이트하게 직선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선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적을 때는 그 임의의 2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선을 하나를 쫙 그어봤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A, B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 플레인이라는 친구들은 사실 우리가 평면이라고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직선 하나를 그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직선을 하나를 그었다라고 했을 때 이 직선 한 개를 포함하고 있는 플레인은 사실 무한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한하게 많다라는 건 뭐냐면 직선 하나를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고 플레인을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 뭔가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른 선 하나를 그었어요. 다른 선 하나를 그었는데 다른 선을 긋다 보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이런 삼각형 같은 것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12쪽에다가 그림을 3번 아래다가 그려놨어요. Plane looks like a flat sheet of surface that does not end. 그러니까 flat이라는 것도 중요해. 이 친구는 아까 line은 straight이라는 어떤 adjective가 들어갔죠. 그죠? plane이라는 친구는 flat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flat surface 하구나. 그럼 선생님, surface 중에는 curved surface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curved surface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3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Basic Elements of Geometry라고 부르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쪽 가장 아래다가 제가 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현장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동일하게 이 예시를 들어주면 이해를 하더라고. 이렇게 구슬 3개가 있어요. 구슬 3개를 땅바닥에 으악하고 던졌어. 근데 으악하고 던졌는데 구슬 3개가 보통은 일직선 위에 뜨지 않죠. 막 중구난방으로 막 갈 거 아니야. 그지? 중구난방으로 가는데 얘가 만약에 일직선상에 딱 뜨는 순간이 생긴다. 그럼 되게 스페셜한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스페셜한 상황이고 이런 스페셜한 상황을 우리는 콜리니어라고 부릅니다. 콜리니어. 자, 콜리니어란 뜻은 같은 직선 위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같은 직선 위에 있습니다. A와 B와 C는 같은 직선 위에 있는데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굳이 같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같은 선상에 있으면 콜리니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거 보캡이니까 당연히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같은 평면에 있어도 괜찮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히 괜찮은 거죠. A, B와 C가 같은 평면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B, C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서는 A, B, C를 NC or coplanar라고 부른다. coplanar. 플레인 위에 같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당장 페이지 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3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 요량이에요. 자, 페이지 13쪽을 보도록 합니다. 자, 페이지 13쪽에 example들이 있어.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이제 인트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xample들과 walkthrough 그리고 skill practic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example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답을 사실 14쪽에서 이미 충분히 볼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개념을 확인하는 그냥 개념 확인용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워크스루로 넘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워크스루는 뒤에 솔루션 매뉴얼을 참조하면 되는 거고 스킬 프랙티스는 약간 숙제처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강의할 때는 스킬 프랙티스를 숙제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다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제가 이제 example 같은 경우는 EX1 이런 식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1번을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fill the blanks라고 적혀 있어요. The basic elements of geometry are 자, 1번의 정답은 뭐라고 적을 수 있죠? 포인트랑 라인이랑 그리고 플레인이더라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정답도 한번 볼까요? 그냥 regular checkup이야. A line consists of 땡땡땡 underline many points and its shape is 땡땡땡 underline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면 라인이란 친구는 점을 몇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엄청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infinitely many points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infinitely many points.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어줘야 되는 게 its shape이라고 되어 있어. 라인은 curve 합니까? straight 합니까? straight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straight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out of surfaces. surface는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구 같은 경우도 표면으로 따지면 되게 ball shape, 야, 뭔가 curved shape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떠한 surface, which surface is a plane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A 땡땡땡 surface is a plane. 자, 여기에서 flat이라고 적어주면 당연히 되겠죠. flat surface.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lat surface가 플레인에 해당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example 2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2. Is it common to have three collinear points in a plane? 약간 rhetorical question 같아. 약간 philosophical question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No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아래다가 한번 필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 요렇게 뭔가 일직선 위에 세 개의 포인트를 동시에 띄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not collinear라고 부릅니다. 자, 얘네들을 A와 B와 C는, A, B, and C는 서로 일직선 위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로는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are not collinear.
콜리니어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콜리니어한 포인트들은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레이블을 좀 다르게 해봅시다. XYZ라고 해봅시다. 자, XYZ는 이런 식으로 일직선 위에, 직선 위에 다 같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X, Y, and Z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콜리니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콜리니어는 콜라는 단어가 동시에 라는 뜻이고 리니어라는 뜻은 라인 위에 있어요 라는 뜻이니까 동시에 다 같이 라인 위에 있어요 라는 뜻인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구슬을 던졌을 때 이러한 상황이 더 많이 나올까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 더 많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XYZ가 심지어 던졌을 때 똑같은 균일 간격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럼 뭔가 the marbles were tampered with 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marbles 구슬들이 좀 뭔가 누군가가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것들은 매우 스페셜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렇게 던져지는 케이스는 not common 하더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커먼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셜하다라고 부르죠. 보통은 스페셜 케이스라고 부르고 이러한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은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어. 왜냐면 너무 일반적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특수한 경우들은 공부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살펴보면 아,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아, 내가 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게 특수한 경우여서 이 특수한 경우에서 내가 뭔가 좀 빼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우리는 example 3번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example 3번 뭐라고 적혀 있냐면 What is the length of a dot? 이라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토픽 2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athematical Reasoning 관련된 거고요. 우선은 Mathematical Reasoning을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로직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쪽을 보시냐면 페이지 40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40쪽을 보시면서 우리가 로직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Induction, Deduction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Inductive Reasoning이라는 거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치시고 이 친구는 뭐냐면 Inductive Reasoning이라는 것은 사실은 Pattern Findin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턴을 찾겠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deductive reasoning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deduction, 이제 deduce deduction 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뭔가 proof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proof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웹상에서 궁금하시면 뭐 book of proof라는 걸 검색을 해서 보셔도 되고 사실 이 proof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실이라는 거를 잘 보세요.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컨빈스하는 과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프루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요. Convince myself and others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루프를 적을 때는 반드시 좀 깔끔하게 잘 적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리더들한테도 이게 어떠한 리더건 간에 그냥 내가 적은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오메트리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two column proof라는 걸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two column proof. 자, two column proof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실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실상 독자들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reasoning이라고 불리는 어떤 이유들을 조금 상세하게 적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deductive reasoning에 관련된 것들을 할 것이고 자, 이제 statement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세 번째, statement라는 것은 좀 독특한 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쪽에 3번으로 보이는 statement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서 mathematical statement가 아니라 statement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거나 false로만 나타나는 값입니다.
사실이거나 false로만 나타나는 값이에요. 자,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러직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스테이트먼트면서 조금 말이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everyday life statement로는 말이 되지만 mathematical logical statement로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면서 거짓이거나 혹은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liar's paradox 혹은 self-referential 이제 뭐 sentence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open sentence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 이래 봅시다. 제가 예시들을 좀 던져드릴게요. 2 is even. 2라고 또 적으면 안 돼. The integer 2. The integer 2 is even. 자,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겠죠. 자,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적어볼게요. 20 plus 22는 2022다.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근데 이거 확실하게 드러나지. 이런 것들은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런 걸 false라고 부르고, 잘 보세요. 이런 걸 false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true라고 부르겠죠. 그럼 선생님, 스테이트먼트가 아닌 것들은 뭐가 될까요? 스테이트먼트가 아닌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40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애들은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야. 왜냐하면 x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 x의 값이 18이면 참이 되기도 하지만 x의 값이 18이 아니면 참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픈 센텐스라고 불러요. 오픈 센텐스. 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내가 뭘 하더라도 true랑 false가 obvious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에다가 true, false value라는 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참이거나 거짓, true, false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냐면 negation이라는 것도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 neg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보통은 put not in fro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ut not in front는 사실 그렇게 useful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우 useful하게 들어가려면 negation을 진행하는 동안에 내가 sentence를 알아먹기 편하게 좀 적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이제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적어요. not P라고 적습니다. not P. Boolean sentence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tilde sign을 적으면서 적을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뭐 이제 수학과 출신이다라고 하시면은 뭐 둘 다 이걸 쓰기도 하지만 러직을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쓸 거고요.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과를 나왔다라고 하면 tilde sign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P라는 건 여기서 당연히 statement를 이야기를 하고 스테이트먼트를 매번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캐피털 레터라던가 혹은 소 레터를 써서 이렇게 스몰 레터를 써서 적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ot in front는 사실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뭐 사실 useful하지 않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the integer 2 is the integer 2 is even. 2 is even.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The integer 2 is not even. 요거는 당연히 useful하게 들어가겠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useful 하려면 우리가 수학적 사실을 알고 있는 토대로 odd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odd라고 적어주면 당연히 똑같은 negation sentence지만 조금 더 useful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not을 붙인다라고 해서 negation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상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negation에 관련된 것도 공부를 해봤고 우리가 이제 conjunction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conjunction. 자, conjunction과 disjunction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 conjunction과 disjunction은 뭐냐면 compound statement라고 불리는 즉 statement 여러 개를 섞을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statement가 두 개가 섞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logic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logical 관점에서 좀 보자면 logical 관점에서 무조건 괄호가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이더라도 겹겹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뭐 PQR. 그러면은 뭐부터 진행을 할지 괄호를 먼저 써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conjunction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렇게 부릅니다. P and Q라고 부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P or Q인데 여기에서의 or는 exclusive한 or가 아니에요. inclusive한 or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모두 다 약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포함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P여도 좋고 Q여도 좋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and니까 상당히 exclusive해요.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게 strict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or는 약간 inclusive 하면서 뭔가 좀 더 lenient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도 적히냐면 P and Q라고도 적히고요. 혹은 요렇게도 적어요. 요런 식으로도 적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는 요 심볼을 쓸 겁니다. 이렇게 and 심볼을 쓸 건데 러직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요 심볼을 쓴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심볼을 같이 쓰게 된다. hat을 쓰기도 하고 v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합집합 기호를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ither or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either or의 느낌이 아니다. 느낌이 아니라 수학에서는 무조건 다 모두 포함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or라는 것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괄적 개념이다. 자, 요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40쪽에 1, 2, 3, 4, 5들을 쭉 설명을 해봤고, truth table이라고 불리는 친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서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보시면 truth table for disjunction and conjunction이라고 있습니다. 자, truth table 중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PQ. 우리 지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토픽 4 시작했어요. 그죠? 토픽 4에 페이지 7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76쪽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자, 삼각형의 분류에 관련해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보고, 분류 무엇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각도가 아니라 길이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적어놓은 게 그게 있죠. 1번. 첫 번째, 길이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냐? 길이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요. 먼저는 스케일린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러서, 스케일린 트라이앵글이라는 거는 부등변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변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다 달라. 변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변의 길이가 다 다르다. 길이가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르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아이소슬리스라고 불러요. 아이소슬리스는 제가 이등변이라고 하는데, 이등변을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가끔 읽다가 아이소셀레스라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소셀레스가 아니라 아이소슬리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 다 같아. 변이 다 같은 거를 우리는 정삼각형이라고 부르긴 부르거든요. 근데 그 정삼각형의 그 단어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등변이다라고 불러야 되는데 equilateral이라고 부릅니다. equilateral은 우리 한국 국내의 수학 용어로는 정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regular라는 뜻이거든. regular라는 것은 길이도 같지만 각도도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삼각형에서는 그게 당연히 되니까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도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 각도가 모두 다 예각일 때, 그러니까 예각이라는 뜻은 90도보다 전부 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cute triangle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각 하나가 직각일 때 right triangle이라고도 부르고, 하나가 좀 커졌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obtuse triangle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래서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 게 76쪽 아래에 이렇게 쭉 써내려 가다가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를 좀 써놨어요. 삼각형을 증명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증명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 theorem이 있습니다. 근데 theorem인데 얘네들은 theorem이니까 증명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sum of interior angles
of triangle theorem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내각의 합이, 내각이란 뜻은 interior angle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각이라고 적어놨지만 내각이란 뜻은 interior angle이라고 불러요. interior angles,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애들, angles의 합이 180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리는 게 sum of interior angles of a triangle theorem 이라고도 부르고 exterior angle theorem이라고도 불러요. EA theorem. 그러니까 EA sports가 아니라 EA theorem이라고 부르고 이 친구는 exterior angles theorem이라고 불리는데 얘네들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친구가 우리가 흔히 exterior angle이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여기에 있는 친구가 exterior angle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exterior angle은 sum of two remote angles의 sum of two remote interior angles. 선생님, remote라는 단어를 썼네요. remote라는 게 뭐야? 멀리 떨어진, remote control 알죠? 그러니까 remote control에서 멀리 떨어진 친구들의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 A와 B 이런 친구가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는 measure of angle A와 measure of angle B 요놈들의 합이 되시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76쪽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봤으니까 그럼 77쪽에서 우리가 문제들을 통해 example들을 통해 조금 한번 학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77쪽 봅니다. 자, 34번. example이에요. 다 전부.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example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 놓고요. 34번이라고 적혀 있는 이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lassify a triangle ABC by side length AB가 BC 그리고 AC.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 얘가 4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BC. 이 친구가 4고 얘가 AC랍니다. 얘가 6이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가 서로 길이 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AB의 길이가 BC와 같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B가 동일하죠. 그러면 먼저 B를 찍으세요. 먼저 B를 찍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AB를 그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BC를 그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A, 여기 있는 친구가 C.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그냥 이렇게만 이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친구가 나오고요. 얘가 4가 되겠습니다. 얘가 4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6이 된다. 자, 선생님 독특하게 되게 뭔가 이렇게 조그만 틱마크를 그리셨는데 왜 그린 걸까요?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거긴 합니다. 자,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 isosceles 부른다. 길이로 뭔가 좀 표현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isosceles triangle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엔 DEF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DEF를 볼 건데 이 친구는 이 35번이죠. 35번은 DEF를 보여달래. 삼각형 DEF에서 이제 길이가 제가 요 표현이 이제 안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들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E가 3이고요. EF가 4고요. DF가 5다.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DEF, DF 얘네들은 길이가 전부 다릅니다. 길이가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르다. 자, 길이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무래도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스케일링 트라이앵글입니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스케일링 트라이앵글 말고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거는 뭐 프리 알지브라에서 공부를 했던 느낌 같아요. 3, 4, 5. 그죠? 자, 3, 4, 5.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야. 자, 그러면 DE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E고요. 얘는 D고요. 얘는 F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5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라 25가 되니까 이건 직각삼각형이기도 하죠. 자, 근데 직각삼각형이기도 한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
우리는 지금 이 35번을 사이드 랭스로만 좀 구성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스케일린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스케일린이지만 사실은 각도로 본다면 right triangle이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우리가 지금 표현은 해보진 않았지만 얘가 뭐 obtuse인지 obtuse인지 사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는 obtuse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36이 16 더하기 16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36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36번. Classify a triangle ABC by angle measures. angle measures로 보여달래. 오케이. 자, 그럼 AB가 5입니다. BC가 12예요. AC가 13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삼각형 ABC의 어떤 뭔가 그림을 그려보시고 각도를 좀 알아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모르더라도 사실 얘는 직각이거든요. 직각이긴 직각이야. 근데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피타고라스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돼요. Pythagorean theorem을 활용을 해보자 라는 느낌이긴 한데, 먼저 얘가 5고요. 얘가 10이고 얘가 13이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가 A고요. B고요. C입니다. 이 친구가 이런 삼각형이 우리가 이제 직각인지 아닌지 혹은 어큐트인지 obtuse인지를 알아내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가장 긴 빗변의 제곱이죠. 가장 긴 빗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여기서는 하이퍼트니스겠지만 longest side라고 부르겠습니다. longest side의 squared가 과연 이 친구들의 합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이드들의 스퀘어의 합과 어떤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0.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토픽 5를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야, 토픽 5.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 중에 제일 어려운 섹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섹션의 그 종류들이 좀 다르겠지만 토픽들 중에서 계산이 제일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처음으로 좀 계산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토픽 4까지는 로직에 관련된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logical flow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 논리 체계가 좀 더 많았죠. 근데 얘는 계산 구조가 조금 더 많습니다. 토픽 5는 계산이 좀 더 많다. 그거 알고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페이지 96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페이지 96쪽에 나와 있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앵글 바이섹터 띠어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전개를 해드려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어. 앵글 바이섹터 띠어럼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외우게 될 겁니다만, 그죠? 앵글 바이섹터 띠어럼. 얘는 앵글 바이섹터의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다 적어 놓긴 했어요.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96쪽에 중간쯤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활용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술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A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B라고 적혀 있고 여기 C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대충 이렇게 앵글로 바이섹팅이 되어 있는 이 친구가 바로 D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제가 레이블을 다 해놨죠. 여기 C고요. 여기 B고요. 자, 그리고 요 옆에는 G와 H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H라는 걸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자, 여기에 요렇게 각도가 2등분 되어 있다라는 장면. 그러면은 2등분 선의 정리를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2등분 선의 정리는 뭐였냐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사이드로 하나만 그려볼게요. 실제로 2등분이 되었다. 각도가 이런 식으로 2등분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도 그 위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도 내가 거리를 구했을 때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거리를 구했을 때도 완벽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동일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요게 동일하다는 거지. 거리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라인으로부터 거리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라인 두 개로부터 거리가 같아요. 좀 헷갈리는데 이 포인트에서 이쪽 라인까지의 거리와 이 포인트에서 이쪽 라인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게 바로 앵글 바이섹터의 definition이에요. 자, 이해된 상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요 AD라는 표현, D는 앵글 바이섹터 위에 있어요. 앵글 바이섹터 위에 있는 게 맞아. 앵글 바이섹터 위에 있고요. 그죠? 그러면 앵글 바이섹터 위에 있으니까 요 D로부터 AB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D에서 AC까지의 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표현해볼까? 캐피털 H로 표현을 해볼까? 캐피털 H. 얘도 캐피털 H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삼각형의 넓이 있죠.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너무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브래킷을 씌워요. 브래킷을 씌우고 A, B, D라고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브래킷을 닫아.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A, B, D의 브래킷을 씌운 친구들은 삼각형 1 out of 2. 자, 1 out of 2의 베이스 곱하기 얘가 베이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봐봐. 고개를 돌려서 보면 얘가 베이스가 돼요. 베이스 곱하기 하이트가 되니까 이 친구는 C 곱하기 H가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ACD의 넓이를 너무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삼각형 ACD의 넓이를 너무 계산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1 out of 2에다가 요 베이스, 얘는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는 거야. 얘는 B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B 곱하기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비율 있죠. 요 두 개의 비율은 이렇게 적어봅시다. 삼각형 넓이 ABD 대 삼각형 넓이 ACD는요, 뭐가 됐냐면 요놈 대 요놈인데 이거 공통인 친구들이 좀 있네. 공통인 친구들이 있어서 그 공통인 친구들을 좀 지워보니까 사실은 C 대 B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볼 수가 있었어.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런데 말이지, 이번에는 B와 D와 C를 한번 정확하게 잘 살펴볼게요. BDC는요 일직선 위에 있어요. 일직선 위에 있어서 A로부터 내가 거리를 뾰로롱 빵빵 이렇게 떨궜어요. 뾰로롱 빵빵 이렇게 떨구고 이 친구가 H라고 하고 이렇게 따옴표, 우리는 보통은 H'이라고 적습니다. H'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넓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새롭게 또 등장했어. 무슨 얘기냐면 높이를 새롭게 떨궜거든. 높이를 새롭게 떨궈서 이 친구가 또 무엇도 되냐면 ABD라는 넓이가 사실은 베이스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1/2가 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베이스 곱하기 하이트가 됐어요까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다시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친구가 베이스였을 땐 얘가 하이트였어요. 근데 우리 프리알제브라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부했던 게 뭐냐면 프리알제브라 때 우리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베이스 곱하기 하이트다라고 배웠는데 베이스와 하이트가 있을 때 베이스가 기준점이 되거든. 베이스가 결정되면 하이트는 딸려오는 친구예요. 자, 그럼 내가 얘를 베이스라고 잡기로 작정을 했으면 요 우리 살구색 H가 높이가 되는 거고요. 얘가 베이스가 되기로 작정을 했으면 요 우리 지금 보라색 H'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는 거지. 자, 내가 이거 좀 색깔을 좀 구분을 지어줄게요. 요렇게 우선 지금 색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만약에 이 넓이를 계산을 해볼게요 라고 했으면은 요 넓이를 계산해 볼게요 라고 하면 1/2 곱하기 베이스가 있어. 베이스가 H야. 베이스가 H인데 여기에서 높이는 그럼 뭐가 될까? 높이는 이 그림에선 요 삼각형 내부로는 안 나타났지만 요게 높이가 되지 않을까? 즉 H'이 높이가 될 겁니다. H'이 높이가 될 거고, 자, 삼각형의 넓이 ABD 대 ACD는요 C 대 B긴 맞아요. 이거는 노란색끼리 비교를 했으니까 맞아요. 얘네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니까 맞는데요.
제가 보라색까지 비교를 하면요. 보라색으로도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보자 이거야. 다른 방면에서 보자 이거지. 각도를 좀 달리해서 보니까 G 대 H도 나와요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 대 H도 나옵니다. 자, G 대 H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나온 장면이에요. C 대 B는 G 대 H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63번인가 그 마지막 워크스루에서 공부했었던 골든 레이쇼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골든 레이쇼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2등분 되어 있으면 요놈의 비율 대 요놈의 비율은 이놈의 비율 대 이놈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 그림 안 보고 생각해봐. C 대 B는요, G 대 H라고 이야기했다고. C 대 B는요, G 대 H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비교해 봅시다. 우리 아직 고개를 안 올렸어. 얘랑 얘랑 같은지 보세요. 똑같죠? 아하, 그래서 앵글 바이섹터 띠어럼이라는 친구는 사실 뭘 얘기한 거냐면 넓이의 비율이구나. 아하, 넓이의 비율을 얘기했구나. 넓이의 비율을 얘기했는데 그 넓이의 비율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냐면 베이스가 완벽하게 콜리니어 했습니다. 혹은 높이가 같았습니다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리마크에 제가 96쪽 아래다가 리마크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리마크에다가 fixed height면 fixed height. 자, fixed height면 넓이의 비율은 베이스의 레이쇼가 돼요. 넓이의 비율은 베이스의 레이쇼가 돼요. 자, fixed height면 하이트의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라고 돼버리면 넓이의 비율은 베이스의 비율이 됩니다. 아, 밑변의 비율과 넓이의 비율이 같구나. 언제? 높이가 똑같았을 때. 자, 밑변의 비율이라고 할게요. 밑변의 비율하고 완벽하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쿼릴레터럴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쿼릴레터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에 다 막 섞여 있는 애들이 많아. 오히려 증명 부분이 example 쪽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증명 부분은 제가 그래도 아웃라인 그 솔루션을 상당히 상세하게 잘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여기서 가급적이면 아웃라인만 그려줄 거야. 가급적이면 아웃라인만 그려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들을 보면서 아, 얘를 내가 적용을 할 때 이 뒤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132쪽 혹은 뭐 135쪽, 136쪽을 refer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 refer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페이지 130쪽을 보는데요. 드디어 사각형에 대해서 만나게 됐어요. 자, 이제 정말 어려운 것들은 끝났는데, 그러니까 기본 작업들은 끝난 거야. 기본 작업들이 끝났다라는 게 뭐냐면 삼각형을 공부했으면 사각형은 그대로 딸려오는 애들이고 뭐 육각형, 팔각형 이런 그대로 딸려오는 애들이거든. 결국에는 삼각형으로 모든 걸 귀결을 시킬 거예요. 계속 삼각형에서 귀결을 시킬 건데 사각형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삼각형 두 개가 만난 친구들이잖아. 근데 만난 친구들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애들이 크게 맨 처음에 크게 몇 개가 있냐면 선생님 적어놨어요. 컨벡스랑 컨케이브를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친구들은 컨벡스 쿼드예요. 컨벡스 쿼드. 컨벡스 쿼드가 생긴 형태를 보여줄게.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공부할 거야. 사각형. 자, 사각형의 데피니션을 좀 보니까 4개의 스트레이트 에지로 연결된 친구들이고 이렇게 고진 선들로 연결된 애들이에요. 직선들로 연결이 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vertex가 총 4개가 있는 거고 꼭지점이 4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closed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닫혀 있어야 돼. 그치? 닫혀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들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게 이렇게 적혀 있긴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요 라인업에 적혀 있는 애들 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고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고진선으로만 연결돼. 그러니까 구분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쿼릴레터럴이 맞아. 근데 이거를
볼록한 사각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오목한 사각형도 있거든. 오목한 사각형은 뭐냐면 concave quadrilateral이에요. concave quadrilateral은 이런 식으로 부메랑처럼 그려지는 애들입니다. 자, 부메랑처럼 그려졌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절대로 사각형이지 말란 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은 사각형이야, 그지? 사각형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연결하는 애들을 말이야. 연결하는 애들을 사실은 엣지라고 불러요. 엣지. 그 엣지는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엣지라는 것은 define을 하기를 two adjacent vertices를 연결합니다라는 연결하는 세그먼트예요라는 게 이제 핵심이야. 근데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vocab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내가 57번, 56번, 58, 그러니까 57, 58, 59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엣지. 근데 이거 말고 이게 아닌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diagonal이라고 부릅니다. 대각선이다라고 불러요. diagonal은 어떤 연결되는 세그먼트긴 한데 segment connecting vertices인데 connecting 뭐 어떤 뜻이냐? connecting non-adjacent vertices. 자, 이렇게 적혀 있는 친구들이 V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diagonal이라고 불러. 선생님 그러면 diagonal 여기 총 몇 개 있어요? 얘는 diagonal 하나, diagonal 두 개 있겠죠. diagonal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 convex quadrilateral은 diagonal이 무조건 그 플레인 안에 있습니다. figure 안에 있어요. 어떻게 그리더라도 diagonal 위에 있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diagonal 위에 있는 포인트들은요, 이 위에 올라가 있는 포인트들은요,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각형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잘 봐봐. 얘는 안에 있는 거 맞지? 그치? 쟤는 완벽하게 안에 있는데 이 친구는 안에 있니 없니? 안에 없어요. 그래서 concave quadrilateral은 diagonal이 바깥에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아고널이 완벽하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엄밀한 어떤 definition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vex quadrilateral과 concave quadrilateral이 이런 식으로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런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바로 convex quadrilateral이에요. convex quadrilateral이고 convex quadrilateral 중에서도 좀 종류들이 나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Square is both rectangle and parallelogram and trapezoid. 가장 먼저 쿼드가 있어요. 그럼 쿼드가 있으면 이 안에서 들어가는 애가 바로 trapezoid라는 친구가 있어. trapezoid라는 것은 이렇게 사다리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다리꼴에 관련된 애들입니다. 사다리꼴은 one opposite pair of segments is parallel to one another.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parallel한 거야. 얘네 둘은 parallel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낳게 되냐면, 그러니까 약간 version 1이야. 그러니까 version 0, version 1, version 2. parallelogram. 평행사변형을 낳아요. 평행사변형은요, 이렇게도 평행하고요, 요렇게도 평행한 애들이야. 평행사변형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parallel. 얘는 version 1이라고 할까? 그래, version 1 and version 2. 약간 이런 거야. 점점 나아지긴 해. 근데 점점 나아지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버전이 갈립니다. 갈리는 게 여기에는 rectangle이 나오기도 하고요. rectangle이 나오기도 하고 rhombus가 나오기도 해요. 선생님, rhombus는 뭐예요? 말은 뭐예요? rectangle은 어떤 거냐면 평행사변형이긴 한데 얘가 전부 다 직각인 애들이고요. 롬버스는 이 마름모라고 해서 이 길이들이 전부 다 같은 애들을 마름모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잘 봐봐. 이거를 트래피조이드 그리다가 파라렐로그램 그리다가 이쪽으로 갔죠. 그죠? 이쪽으로 간 게 얘네들은 전부 다 버전 3야. 전부 다 버전 3입니다. 얘네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얘네 다 평행사변형인 애들인데 이게 두 개가 섞여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퀘어가 나옵니다. 제일 짱이야. 얘가 제일 최신 modern version이다라고 볼 수 있어. 이 친구가 스퀘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가 version 4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을 다 합치고 있는 애가 스퀘어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
정직평 사다사. 사다사. 정마평 사다사. 이렇게 배웁니다. 다시 정직평 사다사. 정마평 사다사.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샥 이렇게 가는 거지. 미국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국내 수학에만 있는 단어긴 해. 중등 과정들을 공부할 때 그런 표현들을 배우거든. 어찌됐건 이건 한국어 강의로 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혹시 정직평사다사, 정마평사다사를 들어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지나가고 있는 애들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고민을 해볼 부분들은 얘랑 요 친구인데요. 트래피조이드는 우선 종류가 좀 특별한 애가 있어. 특별한 애가 있는 게 바로 right는 아니고요. isosceles trapezoid라는 게 있어요. 이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게 있습니다. isosceles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isosceles trapezoid죠. isosceles trapezoid. 자, isosceles trapezoid의 특징. 딱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다 증명은 할 거긴 한데요. 제가 아웃라인을 보여드릴 건데 요 길이가 똑같아요. 다이애고널이 똑같습니다. 다이애고널이 똑같아요. 다시 다이애고널 똑같아. 근데 중점에서 만나진 않아. 중점에서 만나진 않아. 오케이? 자, 그런데 평행사 변형은 어떻게 되냐? 이거 빅픽처로 한 번에 보게 하려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거든. 평행사 변형은요. 다이애고널 길이가 달라요. 그런데 무조건 2등분 됩니다. 자, 다시. 다이애고널 무조건 2등분 돼요. 그럼 얘네들도 다이애고널 무조건 2등분 되긴 했겠지. 다이애고널이 무조건 2등분 되긴 했는데 왜냐면 평행사 변형들이니까 특징이 있어. 얘는 2등분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애고널 길이가 똑같아. congruent한데 bisected 된 거고 이 친구는 길이는 다른데 perpendicular 합니다. 길이는 다른데 perpendicular하게 잘린 거야. 이 친구로 그걸 어떻게 돼? 다 전부 똑같겠죠. perpendicular 하면서 뭐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 나왔겠지. 요런 상황으로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일반적인 트라피조이드는 그런 성질이 없나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달라요. 다이애고널도 다르고 잘리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토픽 9에 들어왔어요. 토픽 9에서 우리 서클스를 공부를 할 건데 조금 이 챕터, 이 토픽만큼은 좀 독특하게 제가 서술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서술을 해놨냐면 165쪽부터 172쪽까지 1번부터 13번에 걸쳐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1번부터 13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특히 165쪽부터 설명을 할 때 example로 설명을 할까 아니면 이렇게 교재로 서술을 해둘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교재로 서술을 해두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5쪽부터 172쪽의 13번까지 다 서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최대한 많이 갈 거야. 최대한 많이 갈 건데 필기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선생님이 1번부터 13번까지 센텐스로 구성해 놓은 애들은 전부 다 하이라이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그거 넘어가기 전에 랭귀지는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페이지 164쪽을 보자고. 페이지 164쪽에 서클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볼 거예요. 자, 서클에 대한 성질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이렇게 원을 하나를 그려두시고 저는 이제 원 하나를 그려놓고 여기에 중점이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로부터 거리가 다 똑같은 애들을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기로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이게 약속이야. 약속인데 자, 잘 봐봐. 어떠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떠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클 위에 두 점을 내가 연결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연결을 할게요 라고 하면 이런 애들을 chord라고 부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chord. 이런 애들을 chord라고 부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chord. 자, 그럼 chord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도 있을 수가 있죠. 자, chord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그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바로 뚫고 지나간다라고 해서 secant line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할선. 그러니까 자르고 지나간다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chord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거거든.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chord 중에서도 가장 긴 chord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긴 chord는 항상 누구를 지나가냐면 무조건 센터를 지나갈 겁니다. 이거 definition 되게 중요해요. longest chord예요.
longest chord. 자, 가장 긴 longest chord는 우리 사람들이 약속을 하기로 diameter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diameter. diameter는 지름이라고 한국에선 부르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수 있어. 나도 안 해봤던 것 같아. 왜? 지름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고 부를까? 왜 radius를 half the diameter라고 왜 반지름이라고 부를까? 이게 두 배, 그러니까 radius를 두 배 했다라고 부르지 않고 왜 지름을 반으로 잘랐다라고 할까? 그 지름을 반으로 잘랐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콜드에 대한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콜드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다가 콜드에 대한 그 가장 긴 길이, 가장 길 수 있는 콜드를 다이애미터라고 불러봤고 하필이면 그 다이애미터의 반에 해당되는 친구가 길이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레이디어스라고 반지름이라고 불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이애미터를 지나는 선도 세컨드 라인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독특한 친구들이 있어요. 콜드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이 원을 2등분할 수 있거든. 약간 빠마머리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색칠되는 이런 원의 한 포션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칠되진 않았지만 조금 그 크기가 좀 큰 친구들이 있어. 자, 이렇게 색칠되거나 색칠되지 않았거나 이런 애들을 우리는 콜드를 기준으로 잘린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arc라고 부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arc, 그 arc reactor.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arc. 그게 이제 뭐 비슷한 그런 arc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을 arc라고 부르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arc 중에서도 길이가 짧아서 이런 애들을 minor arc라고 부르기로 작정을 했고요. 얘네들을 major arc라고 부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좀 더 길이가 기니까 major arc.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second line이 있다 보니까 second line뿐만 아니라 second line 말고 선들 중에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애들 말고 아예 안 뚫고 지나가는 애도 있겠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서클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서클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얘는 무슨 라인이라고도 안 불러. 그러니까 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친구야. 근데 얘는 세컨드 라인은 어찌됐건 관련이 있었잖아. 왜냐면 뚫고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 보더라도 그래, 뚫고 지나갔으니까 관련이 있었어. 그러면 뚫고 지나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지만 다 있는 라인은 뭐라고 할까? 다 있는 라인. 그냥 닿기만 한 거야. 살짝 닿기만 한 거예요. 살짝 닿기만 한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작정을 했냐면 tangent line이라고 부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접선이라고 부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접선. 접한다. 그러니까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 있다. 그럼 선생님, tangent가 뭐예요? tangent가 닿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원에 아주 살짝 닿아 있잖아. 살짝 닿아 있으니까 원하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나중에 tangential이라는 공부를 하게 돼요. tangential이 뭐냐면 진짜 다 있기만 하고 이게 뭐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래서 관련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That's such a tangential problem 이라고 하면 영어 vocab입니다. 영어 SAT 용어 같은 거예요. SAT 용어에서 tangential이라고 하면 다 있긴 한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약간 잘 모르겠어. 크게 연관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angential이라는 단어가 tangent line하고 뭐 결부가 돼 있지만 선생님 제가 tangent line은 geometry 때 공부를 했는데 SAT를 공부할 때 SAT reading section, 그지? writing section 이런 거 할 때 tangential이라고 하면 is that significant or insignificant라고 한다면 insignificant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 왜냐면 거의 의미가 없거든. 다 있기만 한 거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겠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라고 부를까? 무슨 포인트라고 부를까? tangent 포인트라고 부르겠죠. 당연히 tangent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친구들을 그렇구나. tangent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야. tangent point. So we call this as a point of tangency or tangent point. 그러니까 tangent 포인트인데 tangent 포인트로는 나중에 우리가 1번부터 이제 165쪽부터 설명하고 있는 1번부터 13번까지 갈 때 얘네들이 사실 수직이 된다라는 것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수직이 돼요. 심지어 수직이 되는데 그걸 가기 전에 164쪽 아래에 이런 게 있어요. 164쪽에 한 중간쯤에 area는 파이 r squared. 그죠?
perimeter. perimeter라고 했지만 사실 circumference라고 부르는 게 맞죠? 우리 원에서는 circumference라고 부릅니다. circumference인데 저는 이제 perimeter라고도 부를게요. 왜냐면 이게 원이 아니면 항상 perimeter라고 부르는 게 맞으니까. 얘는 2파이 r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pre-algebra 때 공부했던 느낌이죠. 그러니까 pre-algebra 때 했으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algebra 1 때도 사실 원을 하긴 했습니다. 원을 하긴 했어요. 그죠? 원을 커버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geometry에서 또 처음 들을 때는 이 원의 성질들을 식을 쓰지 않고 원의 성질들로서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77번. example 77번이 먼저 핵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what is the radius of the circle whose area and circumference are equal in numerical values? 자, 그러면 area가 circumference가 됐대요. 자, 그럼 이제 pi r squared가 2pi r이 된 거지, 그지? 2pi r이 된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을 그냥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시고 제거를 해봤더니 잠깐만 r squared가 2r이 됐죠. 그럼 r squared minus 2r은 0이 돼서 r-2는 0이 되니까 r은 0이면서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 2예요, 2. 왜냐면 보통 circle을 얘기할 때 dot을 얘기하진 않거든요. 얘는 a single dot이 되잖아요. 그죠? single dot.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이거야. Is single dot a circle? Can single dot be rectangle? Can single dot be like a line? Can single dot be not a line, but can single dot be some kind of like a hexagon or anything? Like 이거는 measure가 없는 거예요. measure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E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형태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과연 따져야 되는가? A도 bad case로 따져야 되나?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다니고 있다면 혹은 수학과다, math major다, 혹은 뭐 mathematician이다 막 이런다라고 하면 이걸 따져야겠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하이스쿨 정도에서는 요렇게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뭐 measure theory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안 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E라고 부르자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64쪽 커버를 해봤고요. 165쪽 있죠. 좋았어. 165쪽부터 페이지 165쪽부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다 했으니까 페이지 200쪽부터 쭉 문제를 풀어보고 가능하면 워크스루 조금 나가보는 걸로, 안 되면 그냥 차라리 짧게 잘라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00쪽 보이시죠? 페이지 200쪽에 example 87번을 보도록 하세요. example 87번을 보니까 which of the following regular polyhedron whose faces are triangles that has 30 edges in total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테트라헤드론이랑, 그러니까 먼저 A 테트라헤드론, B 헥사헤드론, C octahedron, D dodecahedron, E icosa, isoca가 아니라 icosahedron. 자, 그러면 테트라헤드론 같은 경우는 삼각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삼각형으로 구성이 돼 있고,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구성이 돼 있고, 얘는 사각형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얘는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오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 친구도 뭐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를 보니까 얘가 지워져도 얘를 지우고, 그죠? 얘를 지운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죠? A, C, E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A를 지웠지만 A를 지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어떻게 edges가 30개냐고, 그지? edges가 30개면 좀 복잡해야 될 거 아니에요? edges가 30개라는 뜻은 복잡해야 되는 친구니까 A도 지우고 C도 지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2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그 87번 풀어볼 수 있었고, 자, 88번을 보도록 합니다. example 88번. 자, example 88번은 그럼 어떤 느낌이냐? example 88번은 which solid figure would be produced if the plane figure is rotated about L once. 자, 한번 볼게요. 얘는
L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에 대해서 돌리겠대. 그럼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회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피어가 됐어요. 당연히 스피어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여러 번 돌려도 됩니다. 여러 번 돌려도 계속 무한 반복하니까 이런 친구들이 스피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쪽에 나와 있는 친구들 surface area 가볍게 뭐가 적혀 있는지만 서술을 하고, 그죠? 페이지 202쪽에 surface area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surface area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base area와 lateral area를 더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러하다. 결국에는 이 두 개가 더해지는 형태인 거고 lateral area는 옆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고 뭐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긴 한데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그 202쪽 중간쯤에 나와 있는 그 bullet points들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 외워야 되냐? 아니 사실 pre-algebra 했을 때 나와야 되는 건데 콘에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콘만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서 콘에서만 92번에서 example 92번에서 증명을 해볼 겁니다. deriving 할 거예요. pi or l이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는 것만 해볼 거니까 콘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콘만 pi or l 더하기 pi or squared가 된다. 요게 바로 lateral face가 됩니다. lateral face. 근데 여러분들이 lateral face 요거를 제외해놓고는 전부 다 알거든요. 전부 다 아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뭐 크게 설명할 건지수가 없는 것 같아. 자, 우리는 페이지 203쪽 보이시죠? 203쪽에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그냥 차근차근 넘어가면서 짚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90번입니까? example 89번. 자, example 89번. 문제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적혀 있어. Suppose we cut the following solid of revolution by a plane that contains the axis of rotation. Find the area of the planar figure. 오케이. 자, 얘는 요렇게 적혀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이런 친구를 돌리는 겁니까? 이런 친구를 돌리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미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발생할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원도 계속 뭔가가 구성이 되겠지. 근데 원도 돌아가겠지만 얘도 막상 돌아간 친구들을 전부 다 잘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뜰 테니까 엑시스를 기준으로 엑시스를 포함하는 친구를 잘라주세요라고 하시면 이렇게 잘린다 이거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잘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려있는 친구. 마치 케이크를 중간으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자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크의 단면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거랑 똑같다. 자, 그럼 얘는 요 길이가 4가 된 거고 요 길이가 3이 됐죠. 뭐 그림이 좀 믿기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친구들이 떴고,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그 아래에 있는 친구가 이제 2랑 2가 떠 있지만 이 친구는 half circle, 즉 semi circle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pi r 제곱에다가 절반, 즉 얘는 2파이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친구는 넓이가 2파인 거고 요 놈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요 친구의 넓이는 사실 4 곱하기 3이어서 그냥 12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가 됐고 2파이가 됐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12 더하기 2파이, 즉 square units,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또 마찬가지로 되게 가벼운 문제였지만 이걸 회전을 해서 돌려야 되냐? solid of revolu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example 90번을 보도록 합니다. example 90번. 이게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example 90번. 제가 오늘 좀 신경을 쓸 부분은 92번이에요. 90번 보세요. What is the surface area of the cylinder that fits inside a cube of a side length 4? 자, 그럼 이제 side length가 4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side length 4가 된 거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다 보면 여기 이렇게 뭔가가 side length가 4가 된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안에서 이렇게 샥 만난 게 아니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요 넓이 요 친구의 이 전체의 크기를 너무 계산하고 싶은데 이 전체 크기를 너무 계산하고 싶은데 그것도 surface area를 계산하고 싶은데 위와 아래가 뭔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위를 살펴보니까 얘는 절반이 2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이스 에리어를 좀 나눠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에다가 이런 애들에다가 이런 게 2개가 있어요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얘네들은 사실은 8파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8파이가 하나가 구성이 됐고 자, 그 다음 lateral이 중요해요. 선생님 근데 왜 곱하기 2를 해요? 자, 곱하기 2를 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요 위와 아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거지 사실. 많이 했으면 왜 곱하기 2를 해? 그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럼 lateral face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lateral area를 너무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lateral area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소위 넷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넷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2였잖아. 이 친구가 2였으니까 전체 circumference에 해당되는 길이가 우리의 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4파이가 될 거예요. 4파이. 선생님 근데 왜 4파이가 됐어요? 2파이 r이니까. 그잖아. 아니 얘가 2파이 r이잖아요. 2파이 r.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는 이 친구가 규정을 짓죠. 높이는 4가 됩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4파이를 사실은 4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고 얘는 16파이가 돼요. 16파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24파이가 되는 거야. 아하, 24파이가 되니까 24파이 square unit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unit squared라고 적어주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90번까지 해결을 해볼 수 있었고 자, 91번, 92번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91번, 92번 하고 93번, 94번 하면 대략 한 20분 정도 될 것 같거든. 차라리 그래 109번 가지 말고 웍스루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그래 뭐 다음 시간에 냅두더라도 우리 어쨌건 example 94번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example 91번. example 91번은 그럼 뭐라고 서술이 되어 있을까를 보니 example 91번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뭔가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의 피라미드가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한 마리가 4고요. 4고